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리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위풍당당 글로벌 사업자라는 주제인데 CJ제일제당에서 나가고 있는 음식품 업종들이 이 상품들이 이 해외에서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CJ제일제당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세요. 네, 이번 주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 첫 종목으로 CJ제일제당을 가지고 왔는데요.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연말 12월 24일 올해 21년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그리고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만두, 냉동식품 쪽에서 단일 품목으로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리포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의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니까 거의 6% 가까운 6조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가량 증가한 3,850억 원입니다. 연결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배사인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3,423억 원인데 전년 대비 56% 성장치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가는 모습으로 좀 통계치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엔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바이오, 식품, FMC 등의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50%를 넘고 있다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별도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1조 6,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 이상 성장한 849억 원으로 별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바이오 부문은 전년 대비 601억 원 증가, 식품 부분은 전년 대비 601억 원 증가, 바이오 부분은 전년 대비 60억 원 증가, 그리고 사료나 첨가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업이익 직전 분기 대비 433억 원 증가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J제일제당이 2분기는 어떨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를 미드 투 하이 싱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 영업이익률 8에서 9%, 다만 대한통운을 제외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 투 하이 싱글이라는 것은 싱글 한 자릿수죠. 그리고 로우는 5% 미만, 미드는 5% 안팎, 그리고 하이는 5% 초과. 그럼 미드 투 하이라고 하면 5%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사료 첨가제 관련된 부분이죠.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돼지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식품 첨가제 하면 결국엔 핵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CJ제일제당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축이다라는 모습으로 바이오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피드앤케어로 곡물가 상승에 의해서 사료 판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사료용 아미노산의 업황은 작년 4분기부터 중국 내 가격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중후반부터 글로벌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아미노산 관련된 매출은 전년 대비 24% 성장,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도 7%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바이오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1,200억 원까지 올라올 전망이다라는 예측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을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택트 코로나19 시절에는 냉동식품이나 HMR 등
식품사업부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택트 시절로 돌아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료용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 이쪽으로도 캐시카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절에도 컨택트 시절에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한 영향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캐시카우를 지닌 CJ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식음료뿐만 아니라 전 기업들의 조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풀어나갈 것인가의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기는 재고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분기부터 재고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2분기 유통 식음료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이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국내 음식료 업체 중 가격 전가력, 그리고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존 식품 사업이 또한 해외 지역으로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미노산, 사료 축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국내 내수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차례차례 조금 전가를 할 수 있는데, 아미노산, 사료용 첨가제죠. 그리고 사료 축산, 그리고 해외 가공식품, 국내 소재식품, 국내 가공식품, 이 순서대로 판매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를 상승을 시킨다면 원가에 대한 부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하나하나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피해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료용 첨가제인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사육 주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돼지를 많이 키워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돼지 사육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면 돼지가 먹는 사료가 많아질 테고, 그런데 이때 곡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곡물을 모두 다 줄 수 없으니 사료용 첨가제를 혼합해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대두박 같은 곡물을 모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체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곡물 가격 상승이 판매 가격, 판가 인상으로 조기에 전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의 이 바이오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이 사료와 관련된 F&C 부문은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의 매력 포인트를 세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탄탄한 캐시카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가공식품, 해외 가공식품, 그리고 바이오 부분, 피드앤케어, F&C, 그리고 소재까지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매출액이 탄탄하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가공식품도 한 가지에 냉동반도 한 가지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육가공, 그리고 냉동식품, 그리고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는 햇반이라고 하는 밥, 신선 수산, 조미료, 소스, 곡물류, 장류 등 이 포트폴리오가 좀 넓게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공, 해외 가공, 바이오, F&C, 소재의 매출이 20% 내외, 30%, 15% 이렇게 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의 매출도 육가공부터 곡물 요리까지
15% 내외로 잘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크게 어느 한쪽에 타격을 받지 않고 글로벌 1위 기업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곡물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CJ 제일제당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는 곡물 가격 상승이 해외의 사업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핵산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 세 번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사업 다변화로 인해서 국내 내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마진 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모습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J 제일제당은 작전 리포트에서 처음 다루는 종목이 아니죠. 지난 3월 10일 수요일, 수요일에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날이 3월 10일을 세로선으로 제가 빨간색 라인을 좀 그어보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 CJ 제일제당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긋는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살펴봤을 때 저점 구간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구간은 조금 이렇게 삭제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선이 조금 맞아떨어지는구나를 봤을 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다들 반등이 나왔구나 하면 저위험 구간이다. 낮은 위험에서 차트상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세선을 평행하게 하나 그어서 위로 하나 이렇게 올려보면 되돌림 자리라고 제가 부르는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에서는 되돌림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또 다시 빨간색 동그라미가 될 텐데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다시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매력 포인트 1, 2, 3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 한 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았을 때 올해는 매출액 25%, 내년도 19%, 후년도 16%, 영업이익은 11%, 23%, 25%,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 그리고 내년도는 조금 감소하는 영향들이 있지만 후년도에는 다시 2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다 부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는 간단하게 오늘의 매력 포인트 1, 2, 3뿐만 아니라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모습. 해외 의존도 여전히 괜찮다. 국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다변화 여전히 되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매수 기회를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작전 리포트를 보시고 3월 10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수를 하셨던 보유자분들이라면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추세선 상단을 넘어가는 그러한 날들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한 가지 대응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하반기 음식료 전망을 다시 짚어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10일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을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추세 상단을 넘어갈 때까지 잘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CJ 제일제당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관련한 리포트와 그리고 클립 영상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